LH 요 사건도 제가 오늘 이슈, 캐나다 이슈도 그렇고, 이 LH 사건도 그렇고, 이 특히 LH 사건은 제가 진짜 잘 모르는 부분이라 아주 대가리가 깨진 줄 알았습니다. 일단 전관이 있는 거 맞아요. 전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요번에 이거 LH 카르텔 문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LH가 셀프 감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LH가 셀프 감리를 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의 본질이 셀프 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외주 감리가 더 부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관련돼서도 원래 LH는 감리 회사더라고요. 감리 회사고 시행사이고 설계는 하는 시행하고 설계하는 감리사인데 시공사가 아닌 거예요. LH는 시공 빼놓고 다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시공 맡겨놓고 LH가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회사니까 그 감리도 자기네들이 직접 했었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시행하면서 감리를 직접 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LH는 불도저 한 대도 없는 회사다. 시공만 빼고 건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래서 오늘 이제 그 기사들도 이제 기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감리를 했다. 그러니까 셀프 감리를 했다라는 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요거에 핀토가 약간 나갈 수가 있다. 요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사고가 난 것도 외주 감리가 사고가 더 났어요. 외주 감리가 다 나는데 문제는 이 셀프 감리에서 사내 셀프 감리뿐만 아니라 그 외주 감리 자체도 LH 출신들, 과거로 더 올라가서 주택공사 출신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셀프의 범위를 회사 내 앤드 회사 퇴직자들 전관예우로 차린 회사에다 줬다. 이렇게까지 확장하면 맞는 말이지만 LH 내부에서 감리를 하는 거 자체로는 문제를 삼는 건 갸우뚱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배우는데 주공의 이 관리 감독은 깐깐했었는데 지금같이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이게 머가리가 깨진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니까 LH가 되게 좋은 직장이었었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이게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주택공사 설립 이후부터 계속 그랬고, LH에서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업계를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설 업계가 LH하고 현대건설하고 요 몇몇에서 다 파생돼서 거기서 뭐 과장하던 사람이 뭐 차장하던 사람이 이사 와서 이쪽에서 대우받고 스카웃되고 뭐 그래서 LH하고 현대건설에서 스카웃되고 갈라나가져서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업계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 아닌가요? 해서 자유수요군님, 그러니까 LH는 시공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건설을 직접 하지 않고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시공을 하면 시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시행과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회사 시공을 되게 타이트하게 감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리 자체를 내부로, 그러니까 시공을 LH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리를 LH에서 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 사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하고 다룰 수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루는 건데요. 이게 문제였더라고요. 이게 2018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수한 게 뭐예요? 문재인 정부. 그래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되게 이제 오늘 그 당에서도 윤재옥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 이랬는데 그 책임을 묻는 거에 포인트를 잡자면 저는 이거를 잡겠어요. 이 CM, 책임 시공형 CM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책임 시공형 CM이, 그러니까 CMR, 그래서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이라는 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의 약자래요. 건설 관리죠. 근데 건설 관리 L 리스크, 그래서 책임 시공형 건설 사업 관리, 이런 개념을 2018년에 도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설계, 발주, 시공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싹 다 이렇게 건설사에서 선진 건설 문화라고 CM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건설사에서 다 일원화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존 전략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LH가 발주한 시공 책임형 CM 사업, 시범 사업 이렇게 나오면서, 시공 책임형 CM은 예전부터 강조됐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사처럼 시공 책임형 CM을 늘려가는 확실한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LH가 발주한 책임 시공형 CM, 이게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한다라고 들여왔는데 한국에서 또 탱자가 된 거죠. 탱자가 되면서 이제 이게 일이 산으로 간 거죠. 산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설계, 공기, 공사비, 계획 산정부터 시공까지 종합적인 관리를 맡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면을 받아 공사만 진행했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공사를 하면 설계도를 지르면 그걸 받아다 공사만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모든 걸 다 관리하겠다. 문제는 이 모든 관리를 하다가 어떻게 됐다 다 인하우스가 되고, 우리끼리 왜 이래, 이런 식의 사고가 난 거지. 우리가 공과사를 헷갈리기 시작하는 우리 문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그 선진국에서는 이런 설계, 공기, 공사비 이거 다 관리하는 책임 시공형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실행을 했더니, 이게 결국은 카르텔이 지들끼리 짜고 사고를 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건설 문화 책임 시공형 CM 뜬다고 LH하고 기타 등등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한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장려했었던 정부가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업계들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과연 했냐. 업계와 정부가 둘 다 LH까지, LH 정부 그 다음에 업체들이 전부 다 헬렐레 했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AA 13-2블록 공공분양 아파트, 이거 안단테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봤더니, 이렇게 일원화해서 한다고 했더니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일원화해서 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상태가 이건데, 우리가 이제 시행사가 LH였고요. 설계사가 유선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였고, 감리사가 GSM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였고, 시공사가 GS건설이었는데, 시공 책임형 CM으로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설계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설계에서 사고가 났고요. 설계에서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설계에서 철근을 빼먹었는데 시공에서 또 철근을 빼먹어요. 설계에서도 그러니까 도면에서도 철근이 빠지고, 시공에서도 설계되어 있는 철근이 아니라 또 시공에서도 또 빼먹어.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철근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까지 헬렐레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GS가 다 때려부식으로 한 거는, 철근이 누락됐으면, 지금 설계시 철근이 누락됐으면,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 천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사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철근 문제보다도 콘크리트 강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 때려 부셔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사, 설계, 감리, 시공,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싸그리 관리하겠다라고 도입된 CMR 시스템이 싸그리 부실화되는 결과를 난 거예요. 헐.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보니까,
여기서 이게 이 CM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수의 계약했다고 유선 건축이 수의 계약했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설계를 용역을 줄 때 있잖아요. 이게 수의 계약이 된 게 저가 입찰을 했을 때는 경쟁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내가 가장 싼 거를 입찰을 받을 테니 더 싸게 할 때 하시오. 그럴 때 이제 공개 입찰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입찰을 붙인 게 아니라 설계를 공모했어요. 설계를 공모했고 그 설계 공모한 사람을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당선이 됐으니 그 다음에 그 설계 그걸 계약했으니 당신이 공모해서 당선됐으니 계약을 그 사람하고 수의 계약을 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죠. 설계 공모로 뽑은 거니까 그 설계를 공모해서 네가 설계가 제일 좋아하고 뽑아놓고서 이게 이제 공개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식으로 입찰을 했으니 형태는 수의계약 형태로 보이는 거니까 이건 경실련에서 이거 지적을 하는 거는 요거는 그 포인트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모하고 이렇게 딱 집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는 업체한테 수의계약 준 게 아니라 뭐 그런데 이제 요걸 더 따지고 보면 이 공모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보인다고 그 TG를 수의계약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지? 공모를 하자라는 방식으로도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명분을 만드는 그렇게 활용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복잡한 문제구나 이 LH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LH가 감리회사라서 자체 감리 지구가 있고 외주 감리 지구가 있는데 요번에 사고 난 거에서 LH가 자체 감리한 데하고 LH가 외주 감리를 준 데하고 어떤 지구에서 사고를 더 터졌는지 지금 거의 지금 삐까삐까해요. 삐까삐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철근 누락고 확인된 아파트들 중에서 LH 자체 감리가 3분의 1이라고 하고 3분의 2는 외부 감리라고 하는데 이 전체 그 규모가 나와야 이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LH 자체 감리가 전체 철근 누락 아파트의 현재 3분의 1이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가 외주 감리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 감리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거에서도 뭐 이런 거고 그래서 무량판 구조 그거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초점은 무량판 구조가 아니라 시공 책임형 CM 요거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시공 책임형 CM 요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그냥 지금 뭐 감리나 이런 거 하면 LH의 문제로 되는데 이 시공 책임형 CM 이게 업체들하고 LH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비서실에서의 역할 같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 사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요거에 책임을 두고 그냥 LH를 넘어서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 가는 건 핵심 키워드는 이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지금 전문가들 아니시면은 저 전문가들 분 중에서 지적하실 거 많은 거 알려주세요. 저도 많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데 일단 여러분 요거다 요게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는 보이는 게 저거더라고요.